마포나루의 새벽은 짙은 안개에 갇혀 한 치 앞도 분간할 수 없었다. 강바람에 실려온 것은 생선의 비릿함이 아니라 썩어가는 살점과 매캐한 약초 타는 냄새, 그리고 죽음의 악취였다. 사람들의 활기찬 호령 대신 폐부 깊은 곳에서 긁어올리는 끔찍한 기침소리만이 안개 속을 유령처럼 떠돌고 있다. 허름한 천막 아래 얼굴의 반이 붉은 반점으로 뒤덮인 여인, 서윤이 핏기 없는 환자의 가슴을 압박하고 있다. 정신 차리시오. 삼키지 마시오. 그 검은 가래를 뱉어내야 산단 말이오. 서윤의 다급한 외침에 바닥에 누운 늙은 인부가 고통스럽게 몸을 뒤틀더니 이내 입에서 검은 덩어리를 왈칵 쏟아낸다. 바닥에 흩뿌려진 것은 피가 아닌 마치 순물을 개어놓은 듯한 끈적하고 검은 액체였다. 인부는 거친 섬을 몰아쉬며 흐릿한 눈으로 서윤을 올려다본다. 으, 그, 의원님, 살려주시오. 내 목구멍에 귀신이 들러붙은 것 같소. 귀신이 아니라 병이요. 흑단병이라 불리는 역병이란 말이오. 말을 아끼고 숨을 고르시오. 서윤은 익숙한 손길로 인부의 입가에 묻은 오물을 닦아낸다. 그녀의 손길이 닿자 인부는 흠칫 놀라며 몸을 움츠린다. 그의 시선이 서윤의 왼쪽 뺨을 덮은 붉은 반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혐오와 공포가 뒤섞인 눈빛. 서윤은 그 시선이 지긋지긋하면서도 이제는 무뎌진 칼날처럼 느껴진다. 그래, 내 얼굴이 흉측하여 놀랐겠지. 허나 지금 댁의 목숨줄을 잡고 있는 것은 그 고귀하신 의원 나리들이 아니라 바로 이 재수없는 김효년이란 말이오. 서윤은 씁쓸함을 삼키며 인부의 맥을 짚는다. 맥박은 불규칙하고 미약하다. 그녀는 품에서 침통을 꺼내며 주위를 둘러본다. 천막 밖으로는 여전히 검은 기침을 토해내는 병자들이 즐비하고 저 멀리 관아의 경계선 너머로는 의원들이 코를 막고 뒷걸음질 치는 모습이 아스라이 보인다. 저들은 안개가 무서워 숨은 것이 아니다. 가난한 이들의 고름과 악취가 두려운 게지. 의수를 펴겠다 맹세한 입으로 백성을 버리고 도망치다니. 차라리 내 얼굴의 반점이 저들의 썩은 양심보다 깨끗하지 않겠는가. 그때 천막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와 함께 누군가가 거칠게 천막을 걷어젖힌다. 안개 속에서 나타난 것은 헝클어진 머리카락의 젊은 사내였다. 그는 공포에 질린 채 서윤을 향해 소리친다. 여기 의원 없어? 제발 누가 좀 도와주시오. 내 동생이 숨을 안 쉬어. 입에서 검은 물을 토하고 쓰러졌는데 아무도 와주질 않는단 말이오. 진정하시오. 어디에 있어? 숨이 멎었다면 시갑을 다투는 일이오. 서윤이 침통을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자 사내는 서윤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고는 순간적으로 뒷걸음질 친다. 붉은 반점이 안개 속에서 더욱 귀괴하게 일렁인다. 사내는 주춤거리며 말을 더듬는다. 얼굴이, 아니, 당신이 의원이요? 정말 의수를 할 줄 아는 게요? 사람이 죽어가는데 내 얼굴 타령이나 하고 있을 셈이요. 내 얼굴이 귀신 같아도 내 손끝은 귀신을 쫓어. 길을 안내하시오. 당장. 서윤의 서슬퍼런 호통에 사내는 얼어붙은 듯 고개를 끄덕이고는 앞장선다. 서윤은 눅눅한 치맛자락을 질끈 동여매고 안개 속으로 걸음을 옮긴다. 그녀의 뒤로 짙은 회색 안개가 다시금 천막을 집어삼킨다. 신이시여, 이 짙은 안개가 걷히면 과연 이 땅에 살아남은 자가 몇이나 될까? 나를 괴물이라 손가락질해도 좋으니 제발 이 가엾은 목숨들만은 거두지 마소서. 마포 나루터의 한 구석, 썩어가는 거적대기로 얼기설기 엮은 격리구약은 죽음의 냄새로 가득하다. 타오르는 쑥 냄새와 피고름의 비릿한 향이 뒤섞여 숨을 쉬는 것조차 고역이다. 밖에서는 살려달라는 아우성이 빗소리에 묻혀 희미하게 들려오고
천막 안은 고통에 찬 신음만이 무겁게 내려앉아 있다. 그 어둠 속으로 남루한 옷차림의 사내 하나가 비틀거리며 들어선다. 얼굴은 숯검정으로 뒤덮여 있고 몸에서는 악취가 진동한다. 그는 암행어사 박문수이나 지금은 그저 병든 거지 행세를 하고 있을 뿐이다. 의원님, 제발 살려주시오. 목구멍이 타들어가는 것 같소. 문수는 짐짓 다리가 풀린 척 바닥에 주저앉으며 주위를 곁는질한다. 비단 옷을 입은 의원들은 코를 막고 뒷걸음질치며 그를 벌레 보듯 한다. 문수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가라앉는다. 겉만 번지르르한 돌파리들 같으니라고. 역병이 무서워 환자를 피하는 자들이 무슨 의원이란 말이냐. 허나 저 여자는 어떨까. 소문으로만 듣던 그 흉측한 반점을 가진 기묘한 의녀 말이다. 그때 구석에서 약재를 다리던 서윤이 몸을 일으킨다. 붉은 반점이 뒤덮인 그녀의 오른쪽 얼굴이 등불 아래 기괴하게 일렁이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고요하다. 서윤은 주저없이 문수에게 다가와 그의 더러운 손목을 낚아챈다. 여기 눕히시오. 다른 환자들에게 옮기면 안 되니 구석 자리를 내어주게. 서윤의 손길은 거칠지만 망설임이 없다. 그녀는 문수의 손목을 잡고 맥을 짚으려다 말고 갑자기 멈칫한다. 그녀의 시선이 문수의 손톱 끝에 머문다. 창백해야 할 손톱 밑이 기이할 정도로 푸르스름하게 변색되어 있다. 서윤은 코끝을 찡그리며 문수의 입가에 귀를 가져다 댄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다가 뱉어보시오. 쿨러, 숨이 안 쉬어집니다. 의원님. 문수는 더욱 고통스러운 척 가슴을 쥐어뜯는다. 하지만 서윤의 표정은 점점 더 싸늘하게 식어간다. 그녀가 맡은 것은 역병 환자 특유의 썩은 내과의 향이 아니었다. 그것은 아주 미세하게 혀끝을 마비시키는 알싸한 독초의 향기였다. 이 난리통의 광대 노름이라니. 맥박은 북처럼 강하고 식은땀은 끈적이지 않고 물처럼 흐르는군. 서윤은 주위의 눈을 피해 몸을 숙여 문수의 귓가에 입술을 바짝 붙인다. 차가운 그녀의 숨결이 문수의 귓불에 닿는다. 역병이 아닙니다. 초를 아주 조금 삼키셨군요. 혀가 마비되고 손톱이 푸르게 변하며 잠시 열이 오르는 흉내를 낼 수는 있으나 내 눈은 속이지 못합니다. 문수의 눈이 크게 뜨인다. 거짓 신음소리가 뚝 그치고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로 예리한 눈빛이 서윤을 쏘아본다. 서윤은 물러서지 않고 그를 내려다보며 단호하지만 나지막한 목소리로 묻는다. 증세를 조작하여 이곳에 들어온 연유가 무엇입니까? 누가 당신을 보냈소? 죽고 싶어 환장한 것이 아니라면 당장 이실직고 하시오. 서윤의 차가운 지적이 떨어진 순간 진료소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굳어버렸다. 사방에 진동하는 쑥냄새와 약탕기의 비릿한 향기 속에서 헌옷을 입은 사내는 잠시 침묵을 지킨다. 밖에서 불어온 바람에 문풍지가 파르르 떨리는 소리만이 정적을 메운다. 이내 사내의 입가에서 낮고 묵직한 웃음소리가 새어나온다. 허허허, 내 살다 이런 곳에서 내 속을 꿰뚫어보는 의원을 만날 줄이야. 사내는 구부정했던 허리를 곧게 펴고 탁탁 털어내듯 헌옷의 소매 안에서 묵직한 노쇠 덩어리를 꺼내 탁자 위에 내려놓는다. 둔탁한 금소금이 나무 탁자를 울린다. 마패다. 그가 내뿜는 기운은 방금 전의 병자가 아니라 서슬퍼런 권유를 지닌 관료의 것이다. 이것은 마패? 그렇다면 나리께서는 암행어사 박문수다. 짐작대로 나는 역병에 걸린 것이 아니다. 초를 아주 조금 씹어 맥을 흐렸을 뿐이지. 초를 이용해 맥을 조작하다니 자칫하면 심장이 멎을 수도 있는 맹독입니다. 어찌 목숨을 담보로 이런 짓을 하십니까? 그리고 어찌하여 일개 의원인 저를 시험하신 것입니까? 도무지 영문을 모르겠습니다.
제 손끝이 아직도 떨리고 있어. 이분의 눈빛은 장난이 아니다. 내가 모르는 거대한 소용돌이가 나를 향해 입을 벌리고 있는 기분이다. 박문수는 서윤의 눈을 똑바로 응시하며 목소리를 낮춘다. 그의 목소리에는 다급함과 동시에 깊은 고뇌가 서려 있다. 주변의 잡음을 경계하듯 그는 서윤에게 몸을 기울인다. 궐 안에 사단이 났다. 세자저하께서 원인 모를 병환으로 쓰러지셨다. 온몸에 붉은 반점이 돋고 헛소리를 하시며 밤마다 짐승처럼 울부짖으신다. 내의 원놈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선대 왕비의 원혼이 쉬었다며 굿판을 벌이자고 한다. 원혼이라니요. 의원이 병을 보지 않고 귀신을 논한단 말입니까? 그러게 말이다. 허나 전하께서는 믿지 않으신다. 아니, 믿고 싶지 않으신 게지. 전하께서는 귀신이 아니라 병의 실체를 볼 수 있는 자를 원하신다. 겉으로 드러난 흉측한 증상에 겁먹지 않고 자네처럼 손톱 밑을 살피고 숨냄새를 맡아 진실을 가려낼 의원이 필요하다. 하오나 저는 궁의 법도도 모르고 족보 없는 천한 의녀일 뿐입니다. 저 같은 자가 감히 용안을 뵙고 세자저하의 옥체를 살핀다면 목이 10개라도 부족할 것입니다. 서윤의 거절에도 박문수는 물러서지 않는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옷자락을 펄럭인다. 그의 움직임에서 느껴지는 결단력은 서윤을 압박해온다. 밖에서는 이미 그를 기다리는 말말굽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온다. 신분 따위가 대수냐? 지금 조선의 국본이 흔들리고 있다. 네가 냄새로 초호를 찾아냈듯 저하의 병환 속에 숨겨진 독을 찾아내라. 이것은 부탁이 아니라 어명이나 다름없는 징발이다. 지금 당장 한양으로 간다. 도망칠 곳은 없다. 이분의 말씀대로라면 궁궐은 화려한 감옥이자 거대한 독단지다. 내가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 허나 의원으로서 환자를 외면하고 도망치는 것은 내 양심이 허락지 않는다. 그래, 귀신이든 독이든 내 두 눈으로 확인해야겠다. 서윤은 입술을 꽉 깨물며 진료도구가 든 낡은 가죽 가방을 챙겨든다. 가방끈을 쥐는 그녀의 손 마디마디에 하얗게 힘이 들어간다. 그녀가 진료소 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그녀의 뜨거운 뺨을 스치고 지나간다. 멀리서 들려오는 부엉이 울음소리가 마치 그녀의 앞날을 경고하는 듯 불길하게 울려 퍼진다. 잘 생각했다. 네 그 명석한 눈이 우리를 살릴 것이다. 자, 서둘러라. 해가 뜨기 전에 도성에 당도해야 한다. 예, 나리, 따르겠습니다. 부디 제 선택이 헛된 죽음으로 이어지지 않기를 바랄 뿐입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산길 위로 두 사람을 태운 말들이 거친 숨을 내쉬며 질주하기 시작한다. 말발굽이 딴을 박차는 소리가 심장 박동처럼 급박하게 울리고 서윤은 멀어지는 고향 마을을 뒤로 한 채 알 수 없는 운명의 소용돌이 속으로 빨려 들어간다. 구중궁궐의 높은 담장은 마치 세상과 단절된 거대한 감옥처럼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궐 안으로 들어설수록 화려한 단청의 색은 짙어졌으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갑고 무거웠다. 어디선가 씁쓸한 탕약 다리는 냄새가 바람을 타고 날아와 코끝을 찔렀다. 내의원 앞마당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고 서윤의 발걸음 소리만이 정막을 깨트렸다. 이 거대한 침묵, 마치 수백 개의 눈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나를 감시하고 있는 듯하구나. 탕약 냄새 속에 섞인 비릿한 쇠냄새. 이것이 권력의 향기인가? 숨을 쉴 때마다 폐부가 서늘해진다. 서윤을 안내하던 감찰관이 내의원 입구에서 멈춰섰다. 그곳에는 비단 관복을 차려입은 수석 어의와 의관들이 팔짱을 낀 채 도열해 있었다. 그들의 문빛에는 호기심보다는 명백한 경멸과 조소가 담겨 있었다. 전하의 명을 받들어 민간에서 신이라 불리는 의원을 대령했소. 길을 비키시오. 신이라? 고작 이 계집을 두고 하는 말이오?
전하께서 병환으로 심려가 크시다 하여 천한 무당 같은 것이 궐의 문턱을 넘게 하다니 내 의원의 법도가 땅에 떨어졌군. 예상은 했으나 저들의 눈에는 내가 의원이 아니라 그저 치마두른 구경거리에 불과하구나. 허나 물러설 곳은 없다. 내 발로 걸어 들어온 이상 실력으로 증명하지 못하면 살아서 나가기 힘들 것이다. 듣거라. 궐의 문턱은 낮지 않다. 네가 진정 의수를 안다면 우리 내원이 준비한 3가지 난제를 풀어야 할 것이다. 만약 하나라도 실패한다면 궐을 능멸한 죄를 물어 네 혀를 뽑을 것이다. 수석 어위의 손짓에 내관들이 거대한 비단 병풍을 가져와 마당 한가운데에 펼쳤다. 병풍 뒤에는 의자 하나가 놓여 있었으나 그림자에 가려 그곳에 누가 앉아 있는지는 전혀 보이지 않았다. 오직 병풍 뒤에서 뻗어나온 붉은 실 한 가닥만이 서윤의 앞까지 길게 늘어져 있을 뿐이었다. 첫 번째 과제다. 이것은 현맥이라 하는 것이다. 환자의 손목에 묶인 이 붉은 실만 잡고 병풍 뒤에 앉은 이의 병증을 알아내거라. 네가 귀신을 보는 눈을 가졌다지? 어디 그 재주를 한번 부려보거라. 현맥이라니. 맥은 혈관의 율동을 손끝으로 느껴야 하는 법. 고작 실 한 가닥으로 맥을 짚는다는 것은 의서에나 나오는 허황된 이야기일 뿐이다. 저들은 나를 시험하는 것이 아니라 조롱하여 쫓아내려는 속셈이 분명하다. 주변의 의관들이 킥킥대며 비웃음을 흘렸다. 감찰관조차 당혹스러운 듯 입술을 깨물었다. 서윤은 천천히 다가가 떨리는 손으로 허공에 늘어진 붉은 실을 조심스럽게 쥐었다. 팽팽하게 당겨진 실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진정하자. 눈에 보이는 것에 현혹되지 마라. 실은 맥을 전달하지 못한다. 허나 실의 떨림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이 미세한 진동, 그리고 바람을 타고 병풍 뒤에서 흘러나오는 아주 희미한 냄새. 무엇을 망설이느냐? 천한 계집의 실력이 들통날까 두려운 게냐? 조용히 하십시오. 진맥 중입니다. 서윤은 눈을 지그시 감았다. 시각을 차단하자 다른 감각들이 예민하게 살아나기 시작했다. 실을 통해 전해지는 불규칙한 떨림, 병풍 너머에서 들려오는 거친 호흡 소리, 그리고 땀에 젖은 옷가지에서 풍기는 시큼하고 습한 냄새가 서윤의 머릿속에서 하나의 그림을 그려내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이 떨림은 병자의 맥박이 아니다. 실끝에 매달린 것은 사람의 손목이 아니야. 불규칙하고 긁는 듯한 진동, 그리고 이 냄새는 사람의 것이라기엔 너무나 야생적이다. 저들은 나를 속이려 하고 있다. 시간이 없다. 어서 병증을 고하거라. 병풍 뒤의 환자는 어디가 아픈 것이냐? 맥이 잡히지 않습니다, 대감. 하하하, 그럼 그렇지. 네 년이 무엇을 알겠느냐? 썩 물러가라. 맥이 잡히지 않는 이유는 병풍 뒤에 있는 것이 사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 끝에 매달려 있는 것은 털짐승입니까? 무거운 침묵이 내원 안을 짓누른다. 화려한 비단 병풍 뒤로 붉은 실 한 가닥만이 길게 늘어져 서윤의 손끝으로 향해 있다. 그 실의 반대편에 무엇이 있는지 아는 내원 의관들은 입가에 비릿한 조소를 머금은 채 서윤을 내려다보고 있다. 그들의 눈빛에는 실력을 검증하겠다는 의지보다는 주제 모르고 날뛰는 계집을 짓밟아주겠다는 오만함이 가득하다. 자, 무엇을 망설이는가? 실 끝에 닿은 맥을 짚어 병증을 고하라. 만약 네가 신이라 자부한다면 이 실 한 가닥으로도 환자의 생사를 가늠할 수 있을 터. 그대들의 눈에는 제가 의원이 아닌 그저 유희거리로 보이나 봅니다. 허나 의술은 생명을 다루는 엄중한 도리. 제 손끝에 닿은 이 실이 진정 환자의 맥을 전하는 길이라 믿고 임하겠습니다. 서윤은 눈을 감고 가느다란 붉은 실을 검지와 중지 사이에 팽팽하게 감는다. 주변에 비웃음 소리가 귓가를 때리지만
그녀는 깊은 심연 속으로 침잠하듯 숨을 고른다. 손끝의 감각이 예리하게 곤두선다. 실을 타고 전해져야 할 미세한 떨림, 혈관을 타고 흐르는 피의 온기, 생명의 박동.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다. 묘하군. 이 맥은 살아있는 자의 것이 아니다. 찰나의 순간 서윤의 미간이 좁혀진다. 그녀는 실을 아주 미세하게 당겨본다. 팽팽해진 실을 타고 드르륵 하는 건조하고 거친 마찰음이 손끝을 타고 전해진다. 그것은 살과 피가 만들어내는 부드러운 파동이 아니었다. 죽어있는 것, 굳어있는 것, 그리고 차가운 것. 차갑다. 온기가 없어. 뼈도, 살도, 피도 느껴지지 않는다. 들리는 것은 오직 마른 나무가 바닥을 긁는 비명뿐. 뜸을 들이는 꼴이 가관이구나. 어찌 말이 없는가? 혹 맥이 잡히지 않아 당황하였느냐? 의관들의 조롱 섞인 웃음이 터져 나오려는 순간 감았던 눈을 번쩍 뜬 서윤의 눈동자가 서늘하게 빛난다. 그녀는 쥐고 있던 실을 바닥에 탁 하고 내려놓는다. 이 환자는 치료할 수 없습니다. 뭐라? 치료할 수 없다니? 실력이 모자란 것을 환자 탓으로 돌리는 게냐? 맥이 뛰지 않고 피가 흐르지 않으며 체온이 없기 때문입니다. 병풍 뒤에 계신 분은 사람이 아니옵니다. 좌중이 술렁이기 시작한다. 수석 어이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지고 당혹감이 스친다. 서윤은 한치의 흔들림도 없이 병풍을 직시하며 말을 잇는다. 제 손끝에 전해진 것은 생명의 율동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늙은 소나무의 거친 껍질과 같았고 바닥에 끌리는 마찰음은 명백한 고목의 소리였습니다. 실은 의자의 다리에 묶여 있습니다. 서윤의 단호한 외침에 내 의원아는 찬물을 끼얹은 듯 고요해진다. 누군가 황급히 병풍을 치우자 그곳에는 서윤의 말대로 나무 의자 다리에 붉은 실이 칭칭 감겨 있다. 의관들은 입을 떡 벌린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윤은 차가운 눈빛으로 그들을 일갈한다. 의술을 시험하려거든 병자를 데려오십시오. 나무 토막으로 생명을 논하는 것은 의원의 도리가 아닙니다. 육중한 문이 열리자마자 숨이 막힐 듯한 향내가 진동한다. 자욱한 연기 사이로 보이는 것은 벽면을 가득 채운 붉은 부적과 귀괴한 그림들 뿐이다. 세자의 처소라기보다는 굿판이 벌어지는 무당의 집과도 같다. 병석에 누운 세자는 허공을 향해 손을 휘저으며 괴성을 지르고 궁녀들은 구석에 웅크려 덜덜 떨고 있다. 어이들은 인삼을 다리는데 여념이 없으나 정작 세자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지 오래다. 이토록 독한 형이라니 머리가 어지러울 지경이구나. 악괴를 쫓는다며 피운 형이 도리어 산 사람의 숨통을 조이고 있어. 저 붉은 그림들은 또 무엇인가? 공포에 질린 환자에게 저리 흉측한 것을 보여주다니 치료는커녕 병을 키우는 꼴이다. 저리 가라! 오지 마라! 내 몸에 손대지 마라! 저기 검은 그림자가 나를 덮친다! 으악! 세자는 침상 위에서 몸부림치며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듯 허공을 핥힌다. 땀으로 젖은 그의 얼굴은 창백하다 못해 흑빛이다. 서윤은 세자의 광기 어린 눈빛 뒤에 숨겨진 극심한 고통을 읽어낸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침상 가까이 다가간다. 바닥에는 값비싼 비단류가 깔려 있으나 어쩐지 그 주변의 공기가 서늘하고 묵직하다. 전하, 소신 은여 서윤이라 하옵니다. 잠시 진맥을 하겠나이다. 뜨거워. 목이 타들어간다. 뱀들이 내 뱃속을 기어다닌다. 살려다오. 서윤은 세자의 손목을 잡으려다 멈칫한다. 침상 머리맡 화려한 자수가 놓인 베개 옆으로 파리 한 마리가 힘없이 툭 떨어진다. 이미 죽어있는 파리들이 그 주변에 수북하게 쌓여 있다. 짙은 향냄새에 가려져 있었으나 미세하게 코를 찌르는 비릿하고 매캐한 냄새가 바닥에서 올라오고 있다. 파리가 죽어 있다?
생물이 살 수 없는 곳에 사람이 누워 있다는 말인가? 이건 단순한 병마가 아니다. 서윤의 시선이 화려한 향로와 붉은 그림을 지나 세자의 침상 아래 깊숙한 곳을 향한다. 무속의 힘을 빌려 악귀를 막고자 했던 붉은 벽지들이 실상은 공기의 흐름을 막고 독한 향이 환자를 질식시키고 있었다. 그러나 서윤이 발견한 것은 그보다 더 치명적인 단서였다. 이 냄새, 단사다. 벽에 칠한 저 붉은 안료, 그리고 바닥에서 올라오는 열기, 수은과 유황이 타면서 나는 도끼야. 악귀를 쫓는다는 명분으로 칠한 저 그림들이 오히려 전하를 중독시키고 있었어. 어이들은 여전히 인삼탕약을 들고 발을 동동 구르고 무당들은 밖에서 방울을 흔들며 경을 읽고 있다. 그러나 이 방 안에서 오직 서윤만이 죽어가는 파리를 보았고 화려함 속에 감춰진 죽음의 냄새를 맡았다. 창문을 여시오. 당장 이 방의 모든 문과 창을 열어젖혀야 하오. 침전하는 숨이 턱 막힐 듯 덥고 습하다. 귀신을 쫓는다며 피어올린 향연기가 자욱하여 한치 앞을 분간하기 어렵고 무당들이 흔드는 방울 소리와 스님들의 독경 소리가 뒤섞여 고막을 어지럽힌다. 땀에 젖은 세자의 거친 솜소리가 그 소음 속에서 위태롭게 이어진다. 서윤은 바닥에 떨어진 파리 사체들을 밟지 않으려 조심스레 발을 옮기며 미간을 좁힌 채 방 안의 공기를 들이마신다. 이 끔찍한 열기, 마치 찜통 속에 들어온 것 같구나. 악귀는 음습한 곳을 좋아한다 하여 불을 떼고 향을 피웠다지만 이는 산사람조차 말려 죽일 지경이다. 저 미물들이 죽어나간 것이 정녕 귀신의 조화란 말인가? 아니, 귀신은 냄새를 풍기지 않고 흔적을 남기지 않는 법이다. 서윤의 시선이 세자의 침상을 에워싼 화려한 병풍에 꽂힌다. 붉은색 안료로 그려진 기괴한 형상의 부적 그림들이 병풍을 가득 채우고 있다. 높은 습도 탓인지 그림 속의 붉은 물감이 눅눅하게 녹아내려 마치 피를 흘리는 듯한 섬뜩한 광태가 띄고 있다. 저 병풍, 벽사를 위해 좌이정 대감댁에서 진상했다고 했지. 붉은색은 양기를 뜻하여 사악한 기운을 물리친다 하나 저 색채는 지나치게 선명하고 기이하다. 일반적인 주사와는 달라. 서윤은 주위를 살피며 슬그머니 병풍 앞으로 다가간다. 무당들이 굿판을 벌이며 뛰는 틈을 타 그녀는 머리에 꽂고 있던 은비녀를 빼내어 병풍의 붉은 안료를 살짝 긁어낸다. 끈적한 붉은 덩어리가 비녀 끝에 묻어나온다. 서윤은 곧장 탕약을 다리고 있는 화로 쪽으로 몸을 돌린다. 부디 내 짐작이 틀렸기를 바란다. 허나 만약 이 방을 채운 것이 귀신의 저주가 아니라면 남은 것은 인간의 추악한 살해뿐일 터. 서윤은 비녀 끝에 묻은 붉은 가루를 붉게 달아오른 숯불 위로 털어넣는다. 그 순간 치익 하는 소리와 함께 평범한 불꽃과는 전혀 다른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다. 붉은 가루가 닿은 곳에서 시퍼런 녹색 불꽃이 확 피어오른다. 동시에 짙은 향냄새를 뚫고 코를 찌르는 듯한 맵고 알싸한 썩은 마늘 타는 냄새가 서윤의 코로 훅 끼쳐온다. 그것은 죽음을 부르는 명백한 신호였다. 비상다. 서윤의 외침은 독경 소리에 묻혀 밖으로 새어나가지 않는다. 그녀는 손으로 입과 코를 틀어막으며 뒷걸음질 친다. 머릿속에서 흩어져 있던 조각들이 하나로 맞춰진다. 이것은 비석을 갈아 만든 안료다. 태우면 마늘 냄새가 나고 푸른 불꽃을 내는 맹독. 저들이 귀신을 쫓는다는 명목으로 방을 뜨겁게 달군 것은 병풍에 발린 독을 증기로 만들어 저하께서 숨을 쉴 때마다 폐부 깊숙이 들이마시게 하려 함이었어. 서윤은 공포와 분노로 떨리는 손을 꽉 쥐었다. 눈앞에 누워있는 세자는 악귀에게 시달리는 것이 아니라 충신을 가장한 정적들이 보낸 보이지 않는 도끼에 의해 서서히 그리고 확실하게 살해당하고 있었던 것이다. 보이지 않는 칼날이 저하의 목을 겨누고 있었구나.
귀신 타령으로 사람들의 눈과 귀를 가린 채 가장 화려하고 성스러운 물건으로 숨통을 조이다니 이 끔찍한 연극을 당장 멈춰야 한다. 타오르던 불길이 사그라들고 방 안에는 매캐하면서도 기이한 마늘 냄새가 진동한다. 그 역한 향기가 채 가시기도 전에 덜컹거리는 소리와 함께 병풍 뒤편의 문이 거칠게 열린다. 붉은 관복을 입은 김 대감이 포졸들을 대동하고 들이닥친다. 그의 얼굴에는 서윤을 궁지로 몰아넣었다는 승리감이 번들거리고 있다. 습한 열기로 가득 찬 방 안, 김 대감의 거친 숨소리가 정막을 깬다. 네 이년 감히 주상 전하께서 하사하신 병풍을 훼손하다니 당장 전열을 포박하라. 서윤은 날카로운 고함 소리에도 미동조차 하지 않는다. 그녀의 손끝은 아직 붉은 가루가 묻은 칼자루를 단단히 쥐고 있다.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김대감을 응시한다. 그녀의 눈동자는 흔들림 없이 차갑게 가라앉아 있다. 덫에 걸린 것은 내가 아니라 당신이다. 이 지독한 마늘 냄새를 맡고도 모른 척하려 드는가? 탐욕의 눈이 멀어 제 숨통을 조이는 줄도 모르는 어리석은 자여. 포졸들이 서윤의 양팔을 잡으려 다가오자 서윤은 칼끝으로 병풍의 붉은 안료를 다시 한번 긁어낸다. 사각거리는 소리가 소름 끼치게 방 안을 울린다. 긁혀나온 붉은 가루가 서윤의 손바닥 위로 수북이 쌓인다. 멈추시오. 내 죄를 묻기 전에 대감께 한 가지 여쭙겠소. 이 붉은색이 진정 세자저하의 안위를 지키는 상서로운 기운이라 하셨소. 무엄하도다. 천하의 명공이 귀한 경면주사를 써서 그린 그림이다. 내년이 그 가치를 어찌 알겠느냐? 귀한 약재이자 안료인 경면주사라. 그렇다면 이것을 먹어도 탈이 없겠군요. 서윤은 손바닥에 모인 붉은 가루를 김 대감의 코앞으로 들이민다. 덥고 습한 공기 속에서 가루들이 미세하게 흩날린다. 김 대감의 눈동자가 흔들리기 시작한다. 그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치며 입술을 바르르 떤다. 뭐라고? 먹으라고? 충심이 가득한 선물이라 하지 않았어. 이것이 진정 사남을 살리는 약재라면 어찌 삼키기를 주저하시오. 어서 드시지요. 서윤이 한 걸음 더 다가서며 가루를 그의 입가로 가져간다. 공포에 질린 김대감의 얼굴이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린다. 그의 이마에서 식은땀이 비오듯 흘러내린다. 으악! 저리 치워라! 그건 독이다! 사람을 죽이는 비상 가루란 말이다! 김대감은 비명을 지르며 서윤의 손을 뿌리친다. 붉은 가루가 허공에 흩뿌려지며 바닥으로 떨어진다. 정적이 흐른다. 김대감은 자신의 입에서 튀어나온 말을 주워 담으려는 듯 급히 입을 틀어막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어둠 속에서 이를 지켜보던 박 종사관이 그림자처럼 걸어 나온다. 들었느냐? 제 입으로 독이라 시인하였다. 박 종사관의 묵직한 목소리가 방 안을 압도한다. 당황한 포졸들이 서로의 눈치를 살피는 사이 박 종사관은 김 대감의 앞을 가로막는다. 김 대감의 다리가 풀린 듯 휘청거린다. 아니네. 박종사관, 이것은 오해요. 저 계집이 나를 모함하려. 추하구나. 세자 저하를 시해하려 한 영모죄다. 당장 이자를 추포하라. 박 종사관의 호령에 포졸들이 방향을 틀어 김 대감을 포박한다. 억울하다며 발버둥치는 김 대감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방 안에는 다시 무거운 정막만이 감돈다. 서윤은 바닥에 흩어진 붉은 가루를 내려다본다. 긴장이 풀린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려온다. 이제야 저하께서 편히 숨 쉬시겠구나. 이 끔찍한 붉은색도 지독한 욕망도 이제는 끝이다. 화려하지만 도끼를 품고 있던 그름이 치워진 뒤 서윤은 즉시 세자를 바람이 잘 통하는 별당으로 옮기게 했다. 창호지 문을 활짝 열어젖히자 늦가을에 서늘하고 맑은 바람이 방 안에 묵은 공기를 밀어낸다.
탕약다리는 쌉싸름한 냄새 대신 구수한 녹두죽의 향기가 은은하게 퍼진다. 서유는 식은 땀으로 젖은 세자의 이마를 닦아내며 조심스럽게 죽그릇을 든다. 그녀의 손끝이 미세하게 떨린다. 저하, 옥체를 보전하셔야 하옵니다. 이 미천한 것이 올리는 죽을 조금만 삼켜주시옵소서. 비소와 납의 도끼라니, 그토록 아름다운 그림 뒤에 사람의 피를 말리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을 줄이야. 화려한 색채 속에 숨겨진 사리가 실로 끔찍하구나. 부디 이 녹두의 해독 기운이 오장육부에 스민 독을 씻어내주기를. 서윤의 간절한 손길에 따라 의식 없이 누워있던 세자의 입술 사이로 묽은 죽이 조금씩 흘러들어간다. 꿀꺽 하고 목을대가 움직이는 소리가 정적을 깬다. 곁에서 지켜보는 국왕과 박주부의 숨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긴장된 순간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창백하다 못해 흑비치던 세자의 얼굴에 아주 희미하게 핏기가 돌기 시작한다. 쿨럭, 쿨럭. 오, 세자야, 정신이 드느냐? 내 목소리가 들리느냐? 아바마마, 가슴을 짓누르던 돌덩이가 사라진 듯하옵니다. 목이 시원하옵니다. 세자가 거친 기침과 함께 검은 가래를 토해내자 서유는 재빨리 명주천으로 입가를 닦아낸다. 도끼가 빠져나간 세자의 눈동자가 비로소 총기를 되찾는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국왕의 눈시울이 붉어지며 굳게 다물었던 인매가 파르르 떨린다. 자식을 잃을 뻔한 아비의 공포가 환희로 바뀌는 순간이다. 장하도다. 실로 장하도다. 천하의 명의들도 고치지 못한 병을 네가 붓끝에 독을 찾아내어 고쳤구나. 너는 내 아들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앞날을 구한 것이다. 전하, 경하드리옵니다. 하늘이 이 나라를 보살피시어 서윤과 같은 인재를 보내주신 것이옵니다. 국왕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서윤에게 다가간다. 왕의 그림자가 바닥에 엎드린 서윤을 감싼다. 국왕의 목소리는 기쁨에 들떠 한껏 고조되어 있다. 여봐라, 이 아이의 공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다. 내 너에게 크나큰 상을 내릴 것이니라. 내 지혜와 담대함이 내 마음을 크게 움직였노라. 너를 후궁으로 삼아 곁에 두고 그 지혜를 빌리려 한다. 아니면 평생 쓰고도 남을 황금과 비단 그리고 대궐 같은 기와집을 하사할 수도 있다. 무엇이든 말만 하거라. 내 기꺼이 들어줄 것이다. 전하, 황공하옵니다. 후궁이라니 아니 되옵니다. 저는 그저 그림을 사랑하고 억울함을 풀고자 했을 뿐입니다. 화려한 궁궐의 담장 안에 갇혀 또 다른 암투 속에서 시들어가는 꽃이 되고 싶지는 않습니다. 허나 지존의 명을 어찌 거역한단 말인가. 눈앞의 황금도 높은 지위도 제게는 그저 무거운 족쇄처럼 느껴지는구나. 서유는 바닥에 이마를 조아린 채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다. 왕의 파격적인 제안은 주변 신료들을 술렁이게 만들었으나 정작 당사자인 서윤의 등은 가늘게 떨리고 있다. 바람에 흔들리는 풍경 소리만이 감히 왕의 말 뒤에 흐르는 침묵을 메우고 있다. 왕세자의 거친 숨소리가 잦아들고 창백하던 얼굴에 희미한 홍조가 돌기 시작했다. 팽팽했던 긴장이 끊어지자 대전 안에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향긋한 약재 냄새가 은은하게 퍼져나간다. 왕은 떨리는 손으로 세자의 이마를 짚어본 뒤 감격에 젖은 눈으로 서윤을 내려다본다. 금실로 수놓인 골룡포가 화려하게 빛나고 신하들의 찬양 소리가 드높다. 과연 명의로다. 도성 안에 내로라 하는 어이들도 고치지 못한 병을 네가 씻은 듯이 낫게 하였구나. 짐의 핏줄 구한 공은 천금보다 무겁다. 왕의 목소리에는 위엄과 기쁨이 공존한다. 그는 옥좌에서 몸을 일으키며 호탕하게 명을 내린다.
네, 너의 공을 치하하여 너를 후궁으로 봉하고 궐 안에 머물게 하겠다. 또한 평생 쓰고도 남을 금은보화를 하사할 것이니 이제 그 천한 의녀 신분을 벗고 부귀영화를 누리거라. 화려한 비단옷과 기름진 음식 냄새. 이곳은 마포나루의 축축한 안개와는 너무도 다르구나. 허나, 이 눈부신 황금이 죽어가는 아이의 숨을 붙들어 줄 수 있던가. 서유는 왕이 하사하려는 비단과 재물을 덤덤한 눈길로 바라본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여전히 고열에 시달리며 자신을 기다리는 항구의 병자들 모습이 선명하다. 그녀에게 왕궁의 안락함은 맞지 않는 옷처럼 거북할 뿐이다. 전하, 아래옵기 황공하오나 소인의 뜻을 헤아려 주시옵소서. 무엇이냐? 상이 부족하기라도 하다는 것이냐? 의원의 자리는 드높은 용상 옆이 아니오라. 고통받는 병자들의 곁이옵니다. 제 손에 비단을 감으면 맥을 찝는 감각이 무뎌질 것이고 귀에 금장식을 걸면 환자의 신음소리를 듣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거란의 꽃이 되기보다 진흙탕 속의 뿌리로 남고자 하옵니다. 서윤의 단호한 거절에 대전 안은 찬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진다. 왕의 표정이 굳어지려던 찰나 서윤은 바닥에 납작 엎드리며 간곡히 청한다. 전하, 만약 저에게 상을 내리시고자 한다면 제 일신을 위한 재물 대신 다른 것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지금 마포나루에는 역병과 굶주림으로 죽어가는 백성들이 넘쳐나옵니다. 부디 국고를 열어 그들을 위한 구휼미와 약재를 내어 주시옵소서. 그것이 소인이 바라는 유일한 상이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다. 왕은 서윤의 흔들림 없는 눈빛을 응시한다. 탐욕이 제거된 그 맑은 눈동자 앞에서 왕은 비로소 진정한 의술이 무엇인지 깨닫는다. 네, 너 같은 의원은 처음 보는구나. 재물도 명예도 마다하고 오직 병자를 위하다니. 좋다. 그대의 뜻이 정녕 그러하다면 내 즉시 마포나루에 활인서를 세우고 국고를 열어 백성을 구제하겠다. 성은이 망극하옵니다, 전하. 이제야 제 마음의 짐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겠습니다. 서윤은 왕에게 깊이 절을 올린 뒤 미련 없이 등을 돌려 대전을 빠져나간다. 화려한 궁궐의 문이 닫히고 그녀는 다시금 희뿌연 안개가 자욱한 마포나루로 향한다. 왕비의 관은 무거워 고개를 숙이게 하지만 의원의 약통은 생명을 살려 고개를 들게 하지. 나는 이걸로 족하다. 눅눅한 강바람이 서윤의 옷자락을 스치고 지나간다. 안개 속에서 콜록거리는 기침 소리가 들려오자 그녀는 걸음을 재촉한다. 왕의 여자가 아닌 병자들의 어미이자 위대한 치유자로서 서윤은 다시 그 흐릿한 안개 속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걸어 들어간다.